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 설 연휴가 시작될 때 그 목요일날 아침 새벽이었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분쟁이 미국에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은 이제 LG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생각보다 이전에 나왔던 얘기보다 훨씬 더 강한 무려 10년 동안 미국의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이제 그 SK와 LG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 덕분에 제가 10월대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결과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LG와 SK가 2년 동안 끌어온 소송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우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 SK 이노베이션의 소송이었는데 짧게 LG와 SK의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2019년 4월 시작된 소송이죠. LG 측은 자사 직원들 100여 명이 SK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영업비밀이 침해가 됐다면서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판결이 나온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수입이 금지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생산되는 SK 배터리에 대해서 폭스바겐, 포드 네.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2년, 4년간 유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감정 싸움들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결론 나오기 전에 그 양 회사의 어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게 네, 이전에 회사들이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SK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분명히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뭘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뭘 훔쳐갔는지를 니제를 네가 알렸다,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훔쳐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서 뭘 훔쳐갔는지 물어보니 당황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LG 측은 거의 지금 미국 조기 패소 판결 내렸을 때부터 우리 측이 유리한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저기 죄송한데 이거 합의 좀 언제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입소해야 하냐면서 좀 아쉬움과 비아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판결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SK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조기 패소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가 일단 별로 없고 예. 다만 이번에 예외 조항이라도 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저기서 뭐를 훔쳐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사실 영업비밀 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업비밀 문제는 분명히 나의 비밀을 저 사람이 가져간 것 같은데 뭘 가져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LG가 국제무역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던 것도 이게 증거 개시 절차? 네, 그래서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하죠. 예, 이거를 절차상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서로 제시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왜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했냐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포인트를 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미국 ITC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직속에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증거 개시 절차라고 해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증거를 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듣기로는 SK에서 중요한 일부 자료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판결이 났는데 여기서 이미 나온 거니까 그나마라도 좀 기대를 하는 게 그 조지아주 지사가 오히려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뭘 요청을 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ITC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달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TC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관 성격인데 예. 60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그쵸.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했는데 여기서 뒤집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SK가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서 공장 2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예.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6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지원 사격을 해준 건데 대체로 분위기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봤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있더라고요. 예. 어떤 일이었죠? 그때 그 삼성하고 애플이더라고. 그래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걸었는데 삼성이 이겼습니다. 네. 삼성이 이겼는데 오히려 애플 손을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줘갖고 야 이게 네. 뭐냐 아니 왜, 야 그럼 애플도 좀 폭스콘에서 수입하는 거 금지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삼성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애플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게 네. 자국우선주의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그 대통령이 한국 기업 둘이서 와갖고 싸우는데 거기서 굳이 ITC 판결을 표출할 이유도 없고 뒤집어줄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소송하고 나서 이제 그 실질적인 대응들이 뭐 중간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좀 있었죠? 그런데 설 연휴 기간 측에 양측에서 서로 접촉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 협상이 오간 뒤에 다음 달에 최태원 SK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합의의 가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에 양측 다 지금 합의를 원하고 있거든요. LG는 이전부터 계속 합의하자고 했었고 이번 판결 나온 뒤에도 SK가 진정성 있게 빨리 대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합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교통사고 혹시 나본 적 있으세요? 예. 접촉사고 났을 때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섣불리 사과를 했다가 주가라도 떨어지면 배임의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SK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생겼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빨리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만큼 SK도 사실 시간이 지금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거부권 행사 안 하면 60일 있다 바로 발효가 되면 수익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실 판결 나오기 전에 사과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쨌든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자기들도 배임이 아니게 되니까 합의금을 지급할 때도 내가 그냥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송비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던데 여기는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네, 양측은 공식적으로 소송비 비용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 배터리 관련 업계를 통해서 취재한 결과 그 규모가 한 회사당 최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양 두 회사를 모두 합치게 되면은 5천억 원이 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소송 비용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 로펌 대잔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여기서 그 이 판결 나고서 그때 우리가 그때는 뭐 신문도 안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그 온라인 간담회를 한번 했었죠. 판결 나온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기자들만 대상으로 온라인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LG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면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LG 측에서 LG 측은 SK가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점을 피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합의금이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요. LG는 합의금으로 2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하고 SK는 많아야 5천억 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LG가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밝힌 2조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입장에서는 이 K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2030년에 215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하니까 빨리 합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양측이 물밑 협상을 일단 나선 뒤에 조만간 좀 합의의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LG 쪽에서 미국에서 잘 합의가 안 되면 뭐 유럽도 갈 수 있다. 뭐 그 얘기는 뭐 이게 뭐 사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지금 ITC에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런 거대 판결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누가 생기를 잡겠어요. LG 입장에서 여유 있게 중국, 유럽까지도 가고 국내에 지금 벌려놓은 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만만합니다. 근데 SK 입장에서는 좀 조급한 상황이 되었네요. 이게 최근 뉴스부터 설명을 좀 드려서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심플하고 압축적으로 조금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분쟁은 2017년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에
LG화학을 잘 다니던 직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SK 이노베이션으로 스카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1명, 2명 갈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20명이 되더니 어느 순간 너도 와 하다 보니까 100명까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키워놓은 핵심 배터리 인재들이 다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게 됐고 LG는 SK에 공문을 보냈어요. 스카웃을 자제해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영업비밀이 유출됐다, 프린트한 증거물이 있다 이러면서 2019년에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SK 측은 단지 연봉을 올려줘서 데려왔을 뿐이지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건 없다. 우리는 그냥 인력만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팽팽히 맞서왔고 2년 동안 양측의 갈등의 골은 굉장히 깊어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비하 수준이 굉장히 도를 넘어섰다고 해야 될까요? 뭐 비하도 좀 해주십시오. 비하 예를 들면 이제 LG의 경우에는 배터리로 이슈가 좀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방송이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요즘 불꽃놀이 하는 회사가 한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LG도 있다더라 이렇게 비하를 하기도 하고 그 코나 전기차 이슈 관련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은 정말 상당히 깊어졌기 때문에 이게 비단 합의뿐만이 아니라 재계 3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해부군 갈등에 대한 봉합도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SK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 LG 기술을 자기들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기술을 활용했으면 우리도 불이 났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불이 안 나는 것만 보더라도 전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했죠. 약간 조금 비아냥 거리면서 하는 얘기기도 하고 어쨌든 LG의 영업비밀을 우리가 갖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까 LG화학이 또 LG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했는데 SK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쉽다면서도 특히 영업비밀 뭘 침해했는지 ITC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C에서 1, 2주 내에 앞으로 전체 결정문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 20여 가지라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들이 침해했는지 나오면 그때 SK도 좀 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소송 자체도 LG가 걸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뺏긴 것 같은데 뭘 뺏겼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직한 직원들이 자기네 거 회사에서 뭔가를 프린트해서 글로 가져갔다. 이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알겠는데 뭘 가져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SK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거를 우리는 안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뭘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럼 ITC의 결과를 봤을 때도 우리가 도대체 뭘 침해했는지를 그쪽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는 안 가져갔다는 사람인데 이걸 뭐가 되느냐가 있을 거고 이게 뭐 얼마 만에 나온다고요 내용이? 곧 나온다고요? 1주에서 2주 안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여기서 반박할 거 있으면 SK가 반박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우리가 영업비밀을 많이 침해한 게 아닌 걸로 보인다면 그걸 가지고 뭐 굳이 불복을 하지는 않더라도 합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 이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은 일단 양측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죠. 합의를 하고 국내외에서 있었던 소외대에서 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게 양쪽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어요? 물론 배터리 업계라고 해봐야 사실 3사의 나머지는 서플라이 체인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K배터리, 한국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서 뭐 폭스바겐 이런 데는 오히려 뭐 한국 업체를 야 내가 기껏 물건 살라고 계약 맺었더니 이게 뭐냐 왜 여기서 싸우고 있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할 때 분쟁이 자꾸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전반적인 배터리 생태계에서는 이런 그 이슈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배터리 생태계에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도 건전한 앞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스카우트하면서 경쟁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점도 좀 지향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업계 문화나 이런 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좀 악재긴 한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선두권이니까 네. 여기 후발로 이렇게 따라가려는 데들이 있잖아요. 유럽 업체들도 네. 있고 중국 업체들도 있고 있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잘 정리가 돼서 네. 야, 한국 배터리 기술을 훔쳐가면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배터리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한 네. 그런 어떤 레벨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네. 거라는 좀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또 한국의 배터리가 이렇게 잘 나갔다는 것을 또 알리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회사들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가능성이 좀 워낙 무궁무진한 회사들이니까 이게 그 배터리 합의금이 뭐 문제가 되죠. 뭐 당장 네. 돈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잘 합의를 이뤄서 정말 양사가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커져가는 배터리 그 산업의 파이를 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양사 네. 모두 뭐 좋아봐야 한쪽은 기술 뺏겼다는 거고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죠. 한쪽에서는 어쨌든 합의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네. 이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차분하게 그 다음에 ITC에서 어떤 것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태원 SK 회장이 그 대한상의 네. 회장이 되는 그 과정이 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최고 경영진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